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큰 환을 면했던 그런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이 일은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. 네. 목포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에서 네. 한 40대 남성이 사라집니다. 아이고. 이것을 알게 된 이 여객 팀장이 네.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는데요. 네. 해경은 300톤급, 50톤급 경비함정 2대를 보냅니다. 지금 해당 영상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당시 구조 영상인데요. 네. 처음에 이 남성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4시 40분 정도였는데 네. 3시간 정도가 지난 7시 38분경에 그 4시 40분이라는 게 새벽 4시 40분 말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동네시네요. 아이고.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해가 뜰랑말랑하는 시간이죠. 그러네요. 이때가 바로 7시 40분경, 38분경인데요. 요때 이제 해경이 이 남성을 발견을 하고 네. 구조하는 영상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. 아이고. 아니 그러면 저 사라진 남성은 그나마 지금 이 여객선에 이 여객선 이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여객선의 여객 팀장이 정말 그래도 이 승객 한 분이 사라진 걸 알고 재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망정입니다, 진짜. 그렇습니다. 모든 게 이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게 4시 40분경이면 정말 새벽입니다. 다 잠들 시간 아니에요. 사실 졸릴 시간인데 네. 이때도 없어진 승객을 파악을 하고 아하. 또 해경에 연락을 했더니 네. 해경도 빠르게 반응을 해서 아하. 또 경비함 두 척을 현장으로 보낸 거죠. 네. 이런 게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아우. 3시간 만에 이 사라진 남성이 발견되고 네.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. 저 남성, 바다에 빠졌던 남성,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빠졌던 남성 입장에서는요. 그 시간 동안, 3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웠을까요? 이 구조한 해경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신고 받고 바로 여객선 항로대로 갔습니다. 항로대로 가니까 바로 도착하자마자 조타실 근무자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 실종자를. 그래갖고 제가 그 배로 접근한 다음에 제가 그 구명이 입고 구명환 소지해갖고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갖고 그 익수자에게 접근한 다음에 접근했을 때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. 의식이 있어갖고 바로 그 저희 배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인양해갖고 배에서 이제 바로 오면서 그 저희 배의 함정에 해양원격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. 병원과 연결해서 의사 소견 치료 받으면서 익수자 안정을 취하면서 제주항으로 신속히 와서 119에 인계하게 된 겁니다. 가방이 꽤 무거웠고 가방 안에 옷가지 등이 있었습니다. 그게 아마 불영 역할을 좀 해갖고 많은 시간을 그 폐상에서 견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객선 타고 가다가 추락했는데 추락한 이유는 저도 여기 경비정에 있어갖고 왜 떨어졌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. 왜 저 차가운 바다, 아직은 여름이긴 합니다만 바닷속 새벽 바다는 차가울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저 차가운 바다에 새벽 시간에 있었는지 잠시 요건 추정을 해보고요. 그런데 김성수 평론가님, 지금 이 해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력의 역할을 했던 고마운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배낭이죠. 네. 근데 이 배낭이 그냥 배낭만 있었다고 한다면 네. 부력이 없죠. 그런데 이 안에 옷가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옷가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마치 거기에 옷은 사실 그 안에 그 공기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기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튜브 역할을 하면서 가라앉지 않게 해준 거죠. 근데 네. 이거는 진짜 천운이라고 봐야 돼요. 네. 옷가지가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부력을 발휘할 만큼의 충분한 옷가지가 있지 않았다고 네.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가라앉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.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날 수 있는 특히나 또 지금 바다가 날이 더워서 네. 그나마 좀 그나마, 저체온증을 그죠? 피할 수 있었지. 맞아요. 그나마. 실제로 지금 봄, 가을 정도만 돼도 이 정도 3시간 떠다니면 맞아요. 그냥 저체온증으로 네. 먼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또 이분이 네. 또 수영을 좀 배우신 분 같아요. 아. 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가방을 안고 있어버리면 사실상 가라앉아 버릴 텐데 아하. 발견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
가방을 그냥 옆에다가 둔 상태로 몸을 띄워가지고 얼굴을 지금 하늘 위로 해가지고 그렇죠.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숨을 쉬는 걸 보니까 이른바 요즘 말로 생존 수영법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? 수영법도 알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 가방의 부력 플러스해서 본인의 부력을 유지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네. 3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김복준님 지금 경찰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나왔지만요. 왜 저 새벽 시간에 바닷물에 빠져 있는지 그건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지금 궁금하답니다. 경찰도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왜 그랬을까요? 추정.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뭘까요? 저는 몇 가지로 봐요. 아. 첫 번째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는 음주. 예, 아하. 술을 마시고 아마 이 난간에 기댔다 떨어졌을 개연성. 네. 두 번째 이제 실족의 경우군요. 실족, 네. 예, 실족이죠. 그러니까 음주 실족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이 선원에 얘기하면 막 실내에서 쉴 데 없이 막 배회하고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. 아하. 그래서 또 어떤 뭐 정신건강 이상설, 그 이상 뭐 네.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분명한 거는 저건 자살은 아니에요. 네. 자살할 사람이 가방 짊어지고 뛰어들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뭐 생존 수영 상태로 돼. 그리고 생존 하늘을 쳐다보면서 네. 생존 수영을 안 하니까 아하. 저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물에 빠진 거는 아닌 거죠. 네. 명백히. 예. 어쨌든요, 일단, 김남국 변호사님, 예. 앞서 저희가 짚어봤지만, 이 여객선 팀장님의 그 재빠른 조치, 늘 우리가 이제 굳이 이 얘기는 너무 가슴 아프니까 굳이 예. 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, 그 대형 사고 때 우리 다 충분히 경험했죠.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은 이 사건, 그러니까 이 남성이 실종된 시간 자체가 추정 시각이 4시, 새벽 4시 40분이기 네. 때문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사실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. 이 승객을 이 여객선을 죄송합니다. 네. 여객선을 돌아다니는 네. 승무원이 계속 유심히 승객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네. 살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앞서 이제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. 이 지금 여객선에서 이 지금 사람이 승객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네. 눈에 안 띄니까 사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어디 자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네.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어디에 실족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아하. 이제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동 조치 때문에 이분이 지금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어쨌든 천만다행이고요. 그리고 그 여객선 팀장님 그리고 재빠르게 구조에 나섰던 해경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